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거래량 감소를 숨기는 법. 좀 약간 특이한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지난주에 휴일이 한번 끼어 있을 때 이틀치 거래량이 신고되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신고되는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 이틀치 거래량이 이상하게 너무 적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래 물량이 신고가 되면서 3일치 평균을 해보니까 평상시 거래량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네, 지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이틀치 거래량 어제 신고되었을 때 40건 정도 신고되었어요. 일평균 20건. 근데 오늘 그러면은 오늘도 한 100건 정도 신고되는 게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해봤는데요. 오늘 50건 조금 더 신고된 것 같아요. 3일 평균을 해보면 하루 한 30건, 30건 정도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대출 금리 부분 나오는데요. 한국은행 금융 통계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저기 표가 조금 잘렸는데 지금 3.98%. 그래서 요 금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신규 취급액 주택담보대출 찾아보면 대충 한 2012년, 13년, 14년 요 무렵이에요. 요때 집 살 때는 사람들이 한 1억 정도 대출 받는 것도 좀 바들바들 떨 때, 금리 시중은 4%, 5%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는 이 무렵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재미를 본 상태에서 과거에 대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대출 2억, 3억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금리는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 과거와. 그러면 대출자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나는 2% 초반에 받았는데, 물론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잔액 기준으로 2.93%, 거의 3%에 육박해 가는 수준. 요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에 저렇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넣으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습니다. 지역별로도 볼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 놀아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을 정도. 네, 김종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우리 삶이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런 것까지, 물론 재미로는 한번 할 일 없으면 볼 수는 있지만, 저같이 할 일 없으면 볼 수는 있지만, 굳이 다 살필 수 있을까? 살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단순화된 형태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살펴보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들은 좀 싸게 빌리고 있거나 기업은 한 3.4%, 3.5%, 가계대출은 4%를 넘어가 있는 모습. 주담대가 그나마 3.9%, 이것도 3.98로 약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3.9% 맞네요. 약간 수정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계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쓸 돈은 없어지고 있는 부분들 아마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매수 심리 요거 목요일 날 발표되는 건데요. KB에서 발표되는 내용이에요. 매수 심리 16.3. 지난번에 20 아래로 살짝 떨어져서 이거 또 이렇게 20 아래로 떨어지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싶었는데 16.3까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 매수세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매도세가 좀 더 강화되었다는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시청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 분께서 이거 장기 시계열로 난 더 길게 보고 싶다. 더 길게 보면 뭔가 힌트를 얻을 것 같다. 저는 요거 2017년부터 나타내 놨었거든요. 아실이라는 사이트 가시면은 여기 생각보다 통계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은 저는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3개, 가장 최근 3개 연도를 끊어서 나타내 놨는데 3개년 아니고 저는 한 5개년 정도만 나타내 놨는데 한 15년? 거의 한 20년 가까운 자료가, 매수 심리 자료가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은 아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휴일이 하루하루 끼어 있어가지고 조금 요 집계에 약간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양새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6월 1일이 이제 또 중요한 날들이잖아요. 6월 1일을 기점으로 팔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그래도 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 같다. 근데 집을 사야 한다면 언제 사야 될까?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래가 얼마나 살아났는지, 여러 가지 제가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해서 예전에 그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올해 꼭 사야 된다면 언제가 좋을까? 저는 더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자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 야, 나는 그래도 한 개 팔아야 되겠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도 좀 혜택도 보고 팔아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은 그나마 또 빠를수록 더 시점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세 물량 8,250건 정도. 8,250건 정도. 제가 이 조수상기에 예측했던 거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만큼 월세 물량도 늘어나고, 생각보다 이 집 보러 가보면 공실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있어요. 집 보러 좀 다녀봤어요. 임장을 좀 가봤어요. 전세도 한번 보러 가보고, 아파트 신축 현장도 달구벌 대로 라인을 따라서 한번 가보고, 요 시장 분위기 파악차 한번 나가보곤 했는데요. 아무튼 빈집도 좀 있더라, 요런 부분. 월세 물량 거의 4,000건에 육박해 가고 있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늘어나고, 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공급 물량도 늘어나고. 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입주 물량, 또 공급 물량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또 임대사업자 물량도 있어요. 임대사업자 물량도. 이 말소되는 물량들도 점점 나올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도 있어요. 또 여기다가 멸실되는 걸 빼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 근래에는 멸실도 이제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미 멸실은 할 만큼 진행되었다. 거래량 55건 신고됐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제가 붙여봤던 그 내용인데요. 너무 적다. 어제 40건, 오늘 55건, 하루 평균 한 30건 정도? 30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면 거래량이 너무 적다. 요것도 눈에 띄지 않나요? 신고가 비율이 주간으로 살펴보면은 대구가 10% 아래로 내려온 지가 오래됐어요.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려면 이게 한 30% 정도 돼주면은, 정말 전부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일 때는 모두 다 화랑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천 잘 나가던 인천도 30% 정도 신고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 정도 수준까지 확 떨어졌더라고요. 5월의 거래량 제법 되고 있고, 6월의 거래량, 제가 저물리기 못 찍었는데 6월의 거래량도 이제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거래량 4월의 거래량보다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4월이 거의 정점이 아닐까. 과거에는 이게 5월이 여기 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고, 또 물건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5월이라고 했다가 5월 초반 거래 신고량이 너무 적어서 5월 너무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계속 말일 좀 번복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이 바뀌는 분위기, 뭔가 거래 신고 건수가 조금씩 달라져요. 미세하게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배 삼정 그린 코아 포레스트, 이거 고점이 7억 1천이었는데 6억 1천까지 떨어졌어. 이거 1억이나 떨어졌네. 이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억 정도 떨어졌는 부분이 보일 것이고,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세금 제하고 나면 세금 얼마 제한한가요? 60% 이상이죠. 거의 70%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 세금 제하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겠구나. 과거에는 분위기 조금만 좋을 때는 이런 거 2021년에 입주했는 아파트 이런 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매물이 출애 자체를 안 했어요. 2020년도에 입주했는 아파트들 네이버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때는 거래도 없고 시장에 매물도 없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바로 밑에도 보이지만, 이 편한 세상 복현 2021년, 이거 세금 최소한 2년은 지나야지 엄청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 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 편한 세상 대신 요쪽 대신 1억 6,200, 이거 20% 정도 하락하는 거래. 요거 20%, 30% 정도 하락하는 거래도 보이고 좀 보이죠. 이 편한 세상 대신 요건 평형이 작은 것이긴 한데요. 이 단위가 억 단위, 거의 6억까지 갔던 것이 4억 초반. 물론 층수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요. 이 실거래가가 6억으로 찍혔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네이버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매도 호가는 한 6.5억 정도 찍혔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집값이 한 6.5억쯤 하네. 이거 더 오르겠네. 이런 느낌을 가질 텐데, 분위기가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월베어 포스코더샵 4억 초반까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이죠. 이 정도면은 나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 막 한 20%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거래를 보면은
야, 이거 막 땡깁니다, 이거.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벌집 순환 모형 그 책, 제가 오늘 캡처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지나쳤는데요. 그래도 지금 야, 막 땡기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직은 좀 이런 것 같다. 이 순환하는 이 단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 가격은 생각하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시점상 뭔가 좀 찝찝한 시점이다 지금. 뭔가 좀 찝찝한 시점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화원 이진 캐스빌 요 근래에 거래가 몇 건 있는데요. 여기 뭐 화원의 대장, 예, 지하철 그 노선을 따라서 이 삐쭉 우뚝 솟아 있는 곳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대구로 진입할 무렵에 높이 삐쭉 솟아 있는 그 건물 화원 이진 캐스빌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이네요. 거의 30% 가까운 조정. 근데 대구에서는 어제 세종시 방송 제가 찍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2, 3억씩 우수수 이런 제목의 신문 뉴스 기사를 보고 정말 야 그럴까 싶었어요. 대구는 1, 2억 요렇게 떨어지는 거래가 많잖아요. 근데 세종은 좀 레벨이 달랐어요. 거의 이 가격대 우리는 지금 6억, 4억 이런 가격을 보고 있는데 제가 페이지 수를 보니까 막 10억 이상 단위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막 13억, 14억 했던 것이 뭐 11억, 12억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고 조정도 그 상승한 폭만큼 막 똘똘한 한 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만약에 대전집 2채를 팔고 세종시로 갔다면 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 2021년 아파트 이 거래된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가격이 뭐 높고 낮고를 떠나서 매수입 사는 입장에서는 야 분양가에서 많이 비싼 것 같지도 않네. 이 정도면은 야 괜찮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 맨션 1984년 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이것도 중층 아파트잖아요. 이게 한 12층, 15층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12층, 13층 정도 되는 아파트 같던데요. 가격이 조정받았는데 크게 조정받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인근에 바로 옆에 재건축을 하면서 가격을 야 우리도 재건축하자 하면서 가격을 좀 막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좀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진행된 곳. 지금 이게 분양 시장만 또 시장 분위기만 좋았다면 가격도 더 올라가고 이 아파트 가격이 정말 한 5억 6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다면은 이거 뭐 감정 평가액도 괜찮고 평가액도 괜찮게 나오고 일반 분양하면은 막 7억 8억 하겠네 이런 시장 분위기라면은 당장 삽 들고 가가지고 뭐 흙을 파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좀 늦춰지는 경향. 나나바루아. 야 이거 사연 있는 물건. 혹시 이 아파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시나요? 나나바루아? 전 조금 들은 이야기가 과거에 있어가지고요. 정확한 이야기인지 저도 건너서 들어서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릅니다. 야, 역세권을 찾으시나요? 나나바루아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남대구 세무서 인근 인근에 있어요. 그 앞에 뭐 옛날에 웅진 건물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대로변에 우뚝 서 있는 그 건물, 과거에는 굉장히 고층 제 어린 시절 그 앞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고층 건물로 기억하는데 한 20층 정도 되는 건물 같은데요. 나나바루아 이거 여기에 또 대구 시장에 나름 또 분위기가 괜찮던 그런 시절에 이거 근데 31평에 3억 4,500 이 집 문 열고 나가면은 지하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가격 굉장히 싸고 미분양 통계 제가 영상은 그저께 찍어놨는데 미분양 뭐 계약률 이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제가 두 편으로 좀 나눴어요. 영상이 너무 기니까 시청을 1분만 하고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나눠놨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보니까 여기도 아직도 미분양이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쌈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어떤, 이 서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을 들쑤셨다고 합니다. 여기, 재건축 해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하면은, 재미 좀 볼 거다. 그래서 이때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집 하나가 거의 뭐, 전 재산에 가까우신 분들이, 야, 뭐, 동의해주고,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건축. 과거 야테막한 아파트가 있었으니까요. 이때 막 동의해주고 막 으쌰으쌰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이 완전 계획된 의도된 사기꾼이었어요.
자꾸 추가 분담금을 자꾸 내라고 하고 돈 내면은 쪽쪽 빨아먹고 돈은 사라져버리고 집은 지어지지 않고 이 10년 이상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죠 아마. 그래서 최근에 이 아파트 분양 시장이 그나마 활기를 띠니까 이렇게 재건축 이렇게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것들이 해결이 되었지 아니었으면은 이거 영영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가격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뭐 집 문 열고 나가면 지하철 문 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돈을 밀어놓고 막 돈 뜯겼던 분들이 뭐 몇 분이 자살했다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왔어요. 정말 옆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고 사기꾼 그거 죽일 놈 뭐 이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또 세월이 그냥 다 모든 걸 다 묻어버리고 그냥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1억 1000이면 이것도 거의 한 25% 정도 하락. 이 층수 보시면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깡통전세 현상. 전세가가 3억 8천까지 갔어요. 3억 8천까지. 굉장히 했었습니다. 제일풍경채 센트럴 1억 1000만원 정도 하락한 거래도 보이고요. 요거는 조금 가격 그냥 얼추 많이 떨어진 것만 한 20% 정도 SDI 프라임 강북 요거만 하고 좀 지나갈게요. 그 다음 또 크게 하락한 대곡 사계절 타운 이런 곳들이 특히 깡통주택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여기도 1997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거의 아파트 연식이 지금 몇 년쯤 되었나요? 거의 한 25년쯤 되었네요. 여기도 좀 이제 많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좀 뒤늦게 오르기도 했고 조금 외곽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아무튼 가격이 3억 5,500까지 갔던 게 2억 2천으로 떨어졌는데 이것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편이었어요. 전세가도 3억까지 갔었던 것이 매매가가 2억 2,900이다. 이 숫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요거 사이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돈보.co.kr 가서 보시면 되고요. 대곡 사계절 타운 전세 최고가액이 3억, 매매 최저가액이 2억 3천, 거의 7천만 원의 갭인. 여기 이런 데 이제 전세 들어갈 사람도 없는 거죠. 전세 들어가기도 뭐 무서울 지경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전세가가 싼 전세가 나오면은 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안정성이 좀 불안정한 느낌이 좀 든다. 기존에 살고 계신 임차인들이 좀 많은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정말 임대인이 나쁜 마음 먹고 정말 이거 돈 안 돌려주고 막 경매로 넘어가고 이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집을 떠안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저 정도 가격 차이가 나면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돈보 사이트가 아직까지 조금 정상화가 덜 되어서 6월달 거래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6월달 거래 제가 요거는 실거래 분석가 아파트 툼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어요. 몇 건 여기 신고가도 한 건 보이는데 음마 아파트도 있구나. 대구에도 음마 아파트가 있구나. 1억 9천 신고가 한 건 나왔는 게 눈에 보이고 6월의 거래는 크게 가격이 높게 거래된 것은 보이지 않고요. 대구 테크노 폴리스 화성 파크드림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3억 3,500까지 떨어졌다. 거의 여기도 억 단위. 테크노 사람들하고 굳이 이쪽 사람들하고 이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은 익명 게시판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서로 막 비하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는데 좀 꼴불견이기는 한 느낌은 있었어요. 6월에 거래 건당 거래 대금은 아직 거래 몇 건 되지 않고 한 저가 매물들이 먼저 이렇게 물꼬를 트고 나가는 모습들. 아마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연초 대비 5월 거래량이 이제 절반 이상 신고되었는데요. 연초에는 거의 3억에 2억 9,50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5월의 거래는 2억 7,100만 원까지 거래 대금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거래량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고 조금 줄어들어 것, 이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조금이구나 이런 느낌은 들어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요것도 지나가고요. 6억 이상 거래량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사람이 없어요. 이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는 이렇게 화랑을 보인 시절이 어느 광역시든지 조사해보면 다 화려한 시절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화려함을 되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6억 이상 비율이 뭐 4%, 5%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세종시 가보면 세종시를 조사해 보니까 세종시는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30%가 넘어요. 이게 아니 레벨이 다른 넘사벽의 동네가 되어 있더라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5건, 신고가는 0건. 분양권 거래량에서 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청라, 언덕역, 서안 포레스트, 입지는 정말 좋아요. 와, 여기 옆에 가보면은 야, 과거에 시내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입지. 근데 인파는 야 이거 시내가 맞나? 야 이거 우리 동네하고 느낌 비슷한데 물론 제가 좀 늦은 시간에 가서 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야, 그래도 과거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의 이 물결이 막 밀려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요 가격도 크게 조정받는 모습 2.4억 거의 30% 분양권에서도 30% 가까이 조정받는 모습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전세 거래량 48건 그 중에 신고가는 6건 신고가 비율만 보겠습니다. 10% 살짝 넘어갔는데요. 한 1.3억 정도 상승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자, 한 억 단위로 하락한 부분 요렇게만 해도 야, 이 전세가 생각보다 많이 조정받고 있구나. 금리 오르고 대출 금리 오르는 부분까지 또 우리는 오늘 동그라미가 또 특히 많네요. 억 단위로 하락한 것만 대충만 살펴볼게요. 신고가가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이 하락 거래를 상쇄할 만큼의 의미 있는 그런 신고가들은 보이잖아요. 의외로 이 저가 아파트들의 이 신고가가 생각보다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 가격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들도 간혹 눈에 띄기도 하네요. 자, 전세 월세, 전세의 월세와 요 관련해서 확실히 요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하단의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이게 확실히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구나. 1에 가까워질수록 전세 월세가 1대1 그 비율이 1대1이란 말인데 보통 전세가 한 2건 월세가 1건 제가 예전에 할 때 매매 1 전세 2 월세 1 요렇게 숫자 1대 2대 1 비율을 말씀드렸었는데 과거에 보면은 요 숫자 2에 근접한 평균적인 모습을 보면 월세 거래보다 전세가 한 2배 정도 많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비율이 근래 들어서 떨어지고 있다. 요 차트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은 제가 한 그저께쯤에 영상으로 올려드렸었어요. 평균 전세 가격 아직까지 많이 신고되지 않아서 우선 신고된 것은 좀 높게 나왔고요. 아마 이 추세는 계속 내려가는 모양새. 3억 미만 전세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 이게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무렵이 10월 12일 작년 21년 10월 12일에 제가 이 첫 방송을 어색한 기계음으로 시작해서 방송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무렵은 이 전세가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비싼 전세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싼 3억 미만 전세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대출 금리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였어요. 근데 야 금리가 올라간다.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나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 호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4억 이상 거래량 비율은 한 10%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월세 48건, 아까 전세 거래량도 40몇 건이었죠. 비율이 거의 1대1에 가까워지는 모양새로 점점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듭니다. 요거 제가 숫자를 오늘 조금 잘못 표시한 부분이 있네요. 평균 월세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올 초반까지만 해도 월세가 한 68만원. 물론 보증금은 낮아요. 평균 한 5,500만원에 보증금 5,500만원에 월세 55만원. 하여튼 임차인의 부담은 언제나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임대 거래량 그래도 예년 정도의 거래량은 될 것 같아요. 자, 시청 감사합니다.